대칭이동 보면 이게 축에서 이제 또는 좌표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여기에서 요 점이 뭐 A, B라고 하자. 그죠? 근데 대칭이라는 거는 어디 기준으로 뒤집는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X축이라고 부르는 녀석 얘가 Y축, X축 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X축으로 대칭이다라고 하면 이 축을 기준으로 너네가 데칼코마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요 기준으로 얘를 이렇게 그대로 뒤집을 거야. 그래서 요 아래 그대로 A, B가 이동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기준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얘는 좌우가 바뀌는 일은 없기 때문에 A는 똑같아야 돼. 근데 얘가 위에 있던 Y를 뜻하는 B가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붙여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얘가 이렇게 뒤집히다 보니까 이쪽에 어떠한 점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이 녀석과 높이가 똑같으니까 B는 일정해야 돼요. 근데 얘가 A도 A로 오긴 하지만 얘가 오른쪽에 있었다가 왼쪽으로 왔기 때문에 부호는 X 값이라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이렇게 위아래로 뒤집는 걸 X축 대칭이라고 해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X축 대칭은 Y가 바뀌어요. 이렇게 Y축 대칭은 X가 바뀝니다. 됐죠? 근데 이거를 두 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네가 X축으로 한 번 한 다음에 Y축으로 하잖아. 그럼 얘가 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B는 마이너스 B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또 X가 뒤집힐 테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A, B에서 A, B로 가긴 하는데 둘 다 부호가 반대로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얘가 어떤 상황이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래서 얘를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이 녀석에 대해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녀석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Y가 바뀌고 Y축 대칭 이동하면 반대로 X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걸 둘 다 동시에 한 거를 우리가 X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Y축 대칭 이동했다 라고 길게 얘기하기 싫기 때문에 이런 거를 원점 대칭 이동해서 여기로 옮겨진다 라고 그냥 새로운 말로 부르는 것 뿐입니다. 알겠죠? 사실 한 번 한 번 한 겁니다. 알겠죠? 그게 써있는 대칭 이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만약에 저는 근데 X축 대칭 이동인데 X가 바뀌는지 Y가 바뀌는지 헷갈려요. 그러면 여기 살짝 그려보고 X축이 얘니까 위아래가 바뀌네 이렇게 해서 Y가 바뀌겠구나 이렇게 찾아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익숙해지면 외우세요. 본인이 얘가 자꾸 X축인데 Y가 바뀌고 Y축인데 X가 바뀌고 이게 헷갈리면 그냥 그려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그건 확연하게 드러나요. 너네가 1, 플러스 4야. 근데 너네가 이거 X축 대칭한다고 갑자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 애는 없어요. 위아래가 바뀌는 거다 보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Y가 바뀌었던 것보다 얘를 여러 번 해보면 저절로 익혀질 겁니다. 알겠죠? 너무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됐죠? 그리고 뒤에 넘겨서 함수를 봅시다. 함수. 보세요. 방금 A, B에서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A, B가 될 수도 있고 A, 마이너스 B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 X보호가 바뀌었으니까 Y축 대칭 Y보호가 바뀌었으니까 X축 대칭 이게 둘 다 바뀌었으니까 원점 대칭 됐죠? 얘들아 근데 여기는 앞에 F나 G나 이런 문자가 없죠? 뭔 뜻이야? 점이란 얘기거든? 근데 여기 페이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얘들아? F가 앞에 써있죠? 그죠? 이 F가 앞에 들어가면
다 뭐라고? 함수라고요. 알겠죠? 근데 얘들아 이게 이동이야? 이동은 아니잖아요. 대칭 이동이긴 한데 평행 이동은 아니란 말이야 얘가. 그죠? 이거는 평행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아까 이 평행 이동이랑은 조금 달라요. 얘들아. 평행 이동은 x의 방향 3이었어. 그럼 a, b는 a 플러스 3, b로 바뀌었는데 얘가 f가 붙잖아. 그럼 방금은 이거 반대로 넣어야 돼. 그래서 점과 함수가 사용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도형의 이동은. 근데 얘는 똑같습니다. 함수가 붙어도 이 녀석, 함수가 붙어도 이 녀석, 함수가 붙어도 둘 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냥 괄호치고 넣고 싶은 거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바뀌었대. 근데 이 f라는 함수는 얘야. 그럼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이게 점좌표처럼 써있는 건데 요게 x고 얘가 y거든. 근데 x 자리에 뭘 넣었어? 마이너스 x를 넣었잖아. 그러니까 x 자리에 얘를 마이너스 x로 바꿔서 써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바꿔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점이랑은 조금 달라요. 축대칭이나 원점대칭 같은 경우는 그냥 대칭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냥 점이나 함수나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도형의 이동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칭 이동 말고 도형의 이동, 점으로 이동하는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뒤에 문제 이제 조금 풀면서 연습 좀 해봅시다. 아니 175페이지 요거 하나만 더 보고 갑시다. 이쪽만 조금 보고 갑시다. 그래서 봐봐. 거기 y는 x 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y는 x고 얘가 x축, 얘가 y축이야.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여기 점 하나를 찍을 건데 여기는 2,1입니다. 얘가 뭐냐면 오른쪽으로 두 칸, 위로 이렇게 한 칸 올라가 있는 녀석인데 얘를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고 싶어. 얘들아 이거 격자로 내가 지금 찍어줄게요. 이렇게 돼 있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얘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대로 어디로 가? 여기로 가. 그치? 그러면 오른쪽으로 한 칸, 위로 두 칸이니까 얘는 1,2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얘네가 y는 x 대칭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자리가 바뀌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y는 x 대칭이란 얘기는 자리를 바꿔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x, y가 뒤집혀요. 그러니까 1,4라는 게 있었어. 근데 얘는 y는 x 대칭하잖아. 그러면 4,1로 이렇게 자리가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이게 너네가 가끔 정말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랑 얘랑 원점 대칭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원점 대칭은 뭐라 그랬어요? 이 녀석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고요. 얘는 자리를 반대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y는 x는 여기에 있는 x, y 자리를 바꾸는 거고 원점은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뭔가 둘 다 바꾼다고 너네가 정말 헷갈리는 애들이 종종 있는데 따로 외우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는 미리 말 알고 계세요. 이건 역함수라는 녀석을 구할 때, 즉 함수가 거꾸로 뒤집혀져 있는 걸 구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너네가 점이라는 녀석을 있잖아. 이런 걸 여러 개를 모으잖아. 그게 뭐가 돼? 선이 된단 말이야. 그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점을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일자로 다 모으면 이게 1차 함수인 거고 점을 이렇게 곡선으로 모으면 얘가 2차 함수인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 결국에 너네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점대칭이란 말이야. 근데 점들을 다 뭐 할 거야? 대칭하면 결국에 함수를 대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너네가 이 녀석은 지금 당장에 사용하진 않아요. 근데 y는 x 대칭은 나중에
역함수다라고 너네가 알고 있으면은 좀 편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함수 단원에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저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얘가 당연히 점 말고 함수도 가능한지 봅시다. 이런 거 봐봐. 얘가 y는 2분의 1x잖아. 그렇지? 방금 얘 위에 있는 빨간색을 여기 2,1을 대칭해서 여기 1,2로 옮겼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얘만 사실 대칭한 게 아니라 얘 이전에 요런 점도 여기에 대칭했을 거고요. 요런 점도 여기에 대칭했을 거고요. 여긴 요런 점도 다 이렇게 대칭할 거야. 모든 점을 이렇게 대칭할 거야. 그럼 대칭해 봤더니 그 점을 이으니까 이렇게 생겨야만 해. 그렇죠? 그럼 얘는 원점은 똑같이 지나면서 1,2를 지나니까 y는 2x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이 녀석을 대칭하면 얘가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얘에서 얘를 어떻게 구해? 아까 x, y 자리 어떻게 하라고 얘들아? 바꾸라고. 그렇지? 여기에다가 x 쓰고요. 여기에다가 y 쓴 다음에 y는으로 바꾸주려고 양변에 2 곱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함수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대칭은 이동이 아닌 그냥 대칭은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역함수라는 녀석은 즉 y는 x 대칭이라는 녀석은 x, y 자리 정말로 바꾸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알고 있으면 좋은 팁은 뭐냐면 얘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죠? 그죠? 얘 자리 바꾸잖아?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얘가 2차 함수 원래 이렇게 생겼거든?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잖아? 이렇게 그려져요. 그렇죠? 근데 얘는 함수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알겠죠? 왜? x 하나당 y를 이렇게 위아래로 2개씩 가져요. 그러니까 너네가 1,2 이런 게 아니라 1,2 또는 1,-2 이렇게 2개를 가져버린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함수라고 부르진 않아요. 방정식입니다. 근데 이런 건 어디서 나오냐면 너네가 2학년 때 기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이 녀석은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녀석이에요. 알겠죠? 너네가 이거는 2차 함수를 중3 때 배웠으면 내가 이거 안 배우는 거 아니야. 실제로 배워요. 알겠죠? 그리고 혹여나 내가 선행을 했다. 이 녀석의 절반 이런 애들 있죠? 얘가 저는 근데 y는 밖에 볼 줄 몰라요. 그래서 양쪽에 루트를 씌워서 y는 루트 x라고 쓴 이 녀석이 뭐다? 너네가 뒤에서 배울 무리함수라는 녀석입니다. 알겠죠? 너네가 이런 제곱근이 있는 함수를 뒤에서 무리함수라고 배울 거고 이렇게 정말로 통짜 완벽하게 그려져 있는 거는 포물선의 방정식이라고 기하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넘어가세요. 왜? 너네가 이과를 갈 거면 고2 때 해야 되니까. 알겠죠? 뒤에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 도형의 방정식까지 한 번에 한 겁니다. 이제 대표 예제로 이제 조금 풀어봅시다. 2,1의 직선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을 p라고 부를 거고요. x축에 대칭 이동시킨 거를 q라고 할 때 pq 길이를 구해달랍니다. 얘들아. y는 x는 자리 뭐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그럼 1,2 된다고요. 그래서 얘들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위아래 바뀌니까 y가 바뀌겠구나 해서 2,-1 이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리 구해달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구해달래.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이거의 제곱 플러스 얘에서 얘 빼면 이거 제곱해달라고. 그러면 이 녀석 계산하면 그대로 1일 거고요. 제곱해도 1일 거고 이거 두 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제곱하면 9다. 두 개 더하면 루트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네가 자리 바꾸고 y 바꾸겠구나. 이거를 외우고 있으면 사실 진짜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 뒤에 넘겨서 이제 표현 더하기 4-4 한번 풀어볼까요, 얘들아?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어렵더라도 내가 모르더라도 조금 손은 대봐야 돼요. 그래야 왜 내가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서. 내가 틀렸던 부분만 고치면 맞출 수 있다는 얘기니까 오답은 꼭 열심히 하시고. 봅시다 얘들아. 요번에 얘를 y축 대칭 이동시킨대. 그러니까 y축 대칭은 뭐야? 아,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 x가 바뀌겠구나. 즉 이거 대칭하면 3,-7이겠구나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가 이거 위의 점이래. 위의 점이면 너브라니까 얘들아. 이거 여기다 넣으면 3a-35 플러스 2a 제곱이 0이니까 2a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35는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2a, a에다가 마이너스 7 플러스 5 이렇게 쓰면 a가 2분의 7이거나 마이너스 5거나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해달래? 둘 다 구해달래. 이게 끝이에요. 구했네요. 됐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계산만 조금 해주시고, 대표예제 5, 2번 같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19는 0인데 이게 원점 대칭하래요. 원점 대칭했는데 그게 중심이 x-2y-1은 0 위에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점 대칭 이동했을 때 중심이 생기는데 그게 이 녀석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에 내가 뭐라 그랬냐면 이동하기 전에 간단하게 바꾸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뭐 하면 된다? 이거 좀 넓게 쓸게요. x제곱 플러스 2ax에 절반하면 a잖아. 플러스 a잖아요. 제곱한 나는 a 제곱이 필요한데 없었으니까 그대로 다시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y제곱 플러스 4y에 절반하면 요거 절반하면 플러스 2에 제곱하면 플러스 4고, 내가 새로 쓴 거니까 마이너스 4에 마지막에 다시 원래 있었던 플러스 19까지 써주세요. 맞죠? 그 다음에 절반한 거 그대로 완전 제곱식, 절반한 거 그대로 완전 제곱식에 플러스 하면 나는 어디까지 쓴 거다? 여기까지랑 여기까지 쓴 거다. 맞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a제곱 남았으니까 여기 써주시고요. 요거 두 개 계산해서 플러스 15는 0이고, 아, 저 얘도 넘기고 싶어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15라고 이렇게 넘겨주시면 됩니다. 맞죠? 그럼 중심은 어떻게 읽으라 그랬어?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었는데 얘를 뭐 할 거야 얘들아? 원점 대칭할 거야. 원점 대칭은 뭐였어? 둘 다 이렇게 바꾸는 거였어. 그러니까 중심도 대칭됐으니까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에 넣어야 돼. 왜? 위의 점이라고 줬으니까. 그대로 얘 여기다 넣으셔. 그러면 a-4-1은 0이니까 a가 몇이다? 5다. 그죠? 그럼 내가 뭘 한 거냐면 얘들아, 분명 함수를 원점 대칭 이동하라 그랬는데 나는 뭘 대칭 이동했어? 그냥
중심 자체를 대칭 이동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얘들아. 결국에 원이 있는데 얘를 어느 부분으로 대칭 이동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도 같이 대칭 이동하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게 중심이라면 중심만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함수도 대칭하는 거 알고 싶은데요 하면 아까 원점 대칭 이동하면 xy 부호 반대로 바꾸는 거라 그랬잖아. 바꾸면 돼요. 이 녀석만 마이너스로, 이 녀석만 마이너스로 끝납니다. 저게 끝이에요. 근데 다만 이건 본인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나 어때 얘들아? 두 개가 계산하면 같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라고 보기보다는 x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보는 게 더 이쁘다고요. 알겠죠? 얘도 마이너스 y 플러스 2 맞는데 y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보는 게 더 이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얘랑 똑같이 읽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함수를 이동해서 이렇게 읽었더니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있던 녀석을 읽은 다음에 대칭해도 그대로 얘가 나온다고.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고요. 됐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만 필요하니까 얘만 옮긴 거예요. 알겠죠? 본인이 더 편한 거 쓰시면 돼요. 다만 얘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할 줄 알아야 돼요. 얘 이렇게 대칭 이동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동해도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에 있는 5-3 한번 풀어보세요. 5-3. 그다음 봅시다. 이게 앞에서 배운 걸 차근차근 계속 남겨와야 얘들아 여기 왔을 때 너네가 뭔가 풀기라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일단 이 녀석을 y는 x 대칭하래. 즉 x, y 자리 바꿔달래. 그러니까 얘를 y로 바꿔 써달래. 얘를 x로 바꿔 써달래. 그냥 플러스 1 그대로 쓴다면 얘는 0이 돼요. 얘와 수직하대. 수직하면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 즉 얘가 y는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1이란 말이죠. 얘가. 그럼 기울기가 몇이야 얘들아? 3분의 1인 거잖아. 그럼 내가 필요한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을 만들 수 있는 마이너스 3이다. 근데 얘가 가지면서 얘를 지나야 돼. 일단 내가 이거 뭐라 그랬어? 꼭지점처럼 쓰라고.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처럼 이 녀석을 최고차항의 개수처럼 y는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로 너네가 중학교에서 2차 함수 쓰듯이 쓰라고요. 같은 거라고. 제곱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8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몇이다? 너네가 구하고 싶은 방정식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일단 요거는 꼭 연습해 주세요. 2차 함수 꼭지점 쓰듯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면 그게 최고차항이고 얘가 꼭지점이 얘니까 이 녀석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얘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얘는 수고 알고 있죠? 알고 있는 거야? 2차 함수 얘가 꼭지점 모르는 거 본인이 모른다 싶으면 나 찾아오세요.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이거 큰일 나요 얘들아. 이거 너네 계속 써요. 평생 써요. 너네 고등학교 시절에. 모르겠으면 나한테 꼭 찾아오세요. 그럼 5-4 같이 한번 풀어보고 넘어갑시다. 5-4 풀어줄게요. y는 kx 플러스 7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직선이 이거를 한 직선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20은 이거 넓이를 이등분한답니다. 2등분 시켜봅시다. 일단 이거 원점은 아까 y는 x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부호반대라고요. 알겠죠? 이게 x 자리에 그대로 뭐 어떻게 마이너스 x로 이렇게 써주시고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이렇게 써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kx 플러스 7이니까 한 번 더 다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바꿔 써줄 수 있겠네. 그래서 근데 얘가 이게 뭐였지 얘들아? 원이잖아. 원을 뭐 한다고? 2등분 한다고 얘들아. 원이라는 녀석을 2등분하려면 어딜 지나야 되냐면 무조건 중심을 지나야 돼요. 지난다? 원점, 요 원의 중심 찾은 다음에 대입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x제곱 플러스 6x. 그럼 이거 절반에 제곱하면 플러스 9인데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9. 그리고 다시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 또 절반에 제곱하면은 플러스 1이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1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20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완전 제곱식은 x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여기까지 썼고요. 여기까지 썼습니다. 됐죠? 그러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0 하면 마이너스 30이니까 반대로 넘기면은 30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중심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아 얘가 여기를 지나야 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7이다 보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3k가 마이너스 6이다. 즉 k가 몇이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찾아서 꼭 물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다. 앞에 찾아보시고 혹여나 얘들아 본인이 앞에 내용이 까먹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유튜브 들어가면 있어요. 그냥 셀프 강사는 치면 나와요. 뭐 거기다 일단 내가 너네 못 들었을까봐 영상 강의는 올리고 있으니까 본인 강의 들어가서 만약에 헷갈리는 개념이다 다시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대표 예제 같이 풀어봅시다. 6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을 x의 방향으로 a만큼 y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시킨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을 지나도록 하는 a 값을 물어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동이랑 대칭을 같이 시킨 거예요. 보세요. 일단 얘가 이만큼 이동돼야 되는데 일단 2차 함수잖아. 너네가 중학교 때 2차 함수 이렇게 풀어져 있으면 뭐해?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잖아요. 똑같이 만드세요. 절반하면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플러스 9인데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9 써주면
x-3의 제곱으로 얘로 만들고 얘랑 얘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1이라고 계산해서 써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얘를 x의 방향으로 a인데 이거 함수잖아. x-a로. 얘는 y-2로. 그러면 얘를 y-2를 어디다가 대입해? 여기다가 대입해. x-a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y-2는 바로 열고 얘 그대로 넣으세요. 여기다가 x-a 넣고 그 다음에 옆에 있던 -3 쓰고 여기다 제곱 쓰고 플러스 1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가 정리하면 y는 x-a-3의 제곱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얘들아, x축은 이렇게 생겼는데 대칭하면 위아래가 뒤집히니까 y가 바뀌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y 뭐밖에 없다? 얘밖에 없다. 이렇게 바꾸면 된다. 근데 나는 여전히 y는으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써줄 뿐입니다. 알겠죠? y 부호가 바뀐 게 맞아요. 근데 나는 y로 보고 싶어요. 마이너스 y가 아니라 y로 보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반대로 다 곱해서 넘겨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뭐 해? 지난데 넣으세요. 여기다가. 그럼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거 조금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됐죠? 이거 전개해 봅시다.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 안에 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64에 마이너스 3이고 다시 한번 전개해서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알죠? 그럼 맞아. 반대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16a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67이니까 넘기면 플러스 60은 0이다.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요거 플러스 6과 플러스 10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마이너스 10이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a 값 구하라니까 둘 다 써주면 답이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동만 하지도 않고요. 대칭만 하지도 않아요. 너네가 실제로 시험에서 풀 거는 이동도 하고 대칭도 합니다. 각각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세희야 뭐 하는 거야? 너 무섭게 왜 그러는 거야? 왜 네 발바닥을 왜 보고 뭐 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6-3 한번 풀어보세요. 얘들아. 내가 볼까? 얘들아, 이게 원은 저 식 자체가 조금 길기 때문에 이동은
전만시키는 게 사실 가장 좋아요. 너네가 이런 거야.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1에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이거 2차 함수 완전 제곱식 쓰는 것 마냥 이렇게만 쓸 수 있으면은 너네가 이제 점만 이동시키는 게 가장 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R제곱이라고 그랬어 얘들아. R을 쓰는 게 아니라 R제곱을 써야 돼요. 그러면 너네가 이 녀석의 중심이 지금 A,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얘를 X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면 A 플러스 3으로 바뀌겠죠. 얘를 Y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근데 얘를 Y는 X로 대칭 이동하래. Y는 X는 뭐겠어 얘들아? 자리 바꾸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Y는 X를 겹치면 그럼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으로 중심이 바뀐다고. 얘들아 근데 중심이 바뀐 거지 여기에 있는 얘가 R제곱이니까 여기에 있는 반지름 2는 바뀌지 않는다고요. 똑같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 중심으로 가지면서 반지름은 2니까 부호 반대 완전 제곱식 부호 반대 완전 제곱식은 반지름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은 너네가 훨씬 간편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됐죠? 굳이 함수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원은 됐죠? 그러면 이 녀석은 어디에 접한대? X축에 접한대. 그러니까 이 녀석 중심이 얘인데 X축만 그려봅시다.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어요. 위아래 어디가 접할지도 몰라요. 알겠죠? 그럼 여기일 때도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일 거고 여기일 때도 마이너스 3, A 플러스 3일 텐데 이 녀석의 반지름은 2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예요. 얘도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때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플러스 2일 거야. 그렇죠? 얘는 X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얘는 길이는 2지만 좌표는 마이너스 2일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 위에 있을 때 이거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요거 계산했을 때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 뭐 해달라고? 더 해달라고. 그렇죠? 그럼 더하면 몇이겠다? 마이너스 6이겠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 X축에 접한다라는 말이 꼭 위에 접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에도 접할 수 있고요. 아래도 접할 수 있어요. 당연히 접하니까 반지름과 길이가 똑같아야 되면서 즉 위에 있을 땐 이 길이 그대로 와도 상관없는데 아래에 있을 때는 길이는 마이너스가 없지만 좌표는 마이너스가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써준 것 뿐입니다. 알겠죠? 즉 X축 기준으로 위로 두 칸 갔어 아래로 두 칸 갔어를 반지름으로 표시해줬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리고 요거였다. 원은 중심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함수로 넘어갈 수 있다. 굳이 함수를 이동시키지 않아도 된다. 됐죠? 6-4 같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y는 0 요게 있는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하고요. x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시킨 원과 그리고 y는 mx 플러스 3이 접한대요. 봅시다. 또 중심 찾아야 된다니까 이 상태로 이동하면 힘들다니까 이거 선생님 완전 제곱식 좀 빨리 만들면 계산이니까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요거 중심은 몇이다? 0, 마이너스 1이다. 근데 이걸 뭐 해달래? x축에 대해서 이동해달래. 그럼 x축은 뭐라 그랬어? 위아래가 뒤집히니까 마이너스가 바뀌겠고 y가 바뀌겠구나 해서 0,1로 바꿔 쓰시고 그 다음에 얘를 x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해달래. 근데 얘는 뭐야? 점이잖아. 그치? 함수가 아니라 점이니까 그대로 x 옮겨서 1,1이라고 쓰면 된다고. 그럼 내가 이동한 원은 얘를 중심으로 가질 테니까
반지름은 안 바뀌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즉 원이 있는데 여기에 중심이 1,1이라고요. 반지름은 몇이다? 얘도 1이라고요. 얘가 이거랑 접한대다. 이거랑 접한다니까 아까 접한다는 뭐라 그랬어? 지난다랑 달라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가 y는 mx 플러스 3이 되다. 내가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거 여기다 넣고 판별식 때리지 말라고. 한참 오래 걸린다고요. 알겠죠? 얘들아 접한다가 원이랑 만나면 뜻은 뭐냐면 접점이랑 중심이랑 이었을 때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즉 이 녀석을 mx 얘 넘겨서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으로 봤을 때 이 직선과 이 점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점지거 이거 외우라 그랬죠? 루트 개수 제곱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1 개수의 제곱 분의 절대값 얘 여기다 넣으면 m 마이너스 1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계산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m 플러스 2 절대값 이렇게. 얘가 몇이다? 1이다. 얘 여기다 넘기면 절대값 m 플러스 2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니까 루트도 없애고 절대값도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 얘들아? 전체를 제곱하라고요. 그래서 제곱하면 절대값 날아갑니다. 왜? 항상 양수니까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될 거고 플러스도 플러스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없어져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는 n제곱 플러스 1, 즉 m제곱 날라가고요. 요 4 반대로 넘기면 4m은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m은 뭐였다? 마이너스 4분의 3 요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동에다가 어디를 합친 거야? 원 단원을 합친 겁니다. 원에서 너네가 접한다고 할 때 중심이랑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다라는 공식을 배운단 말이야. 알죠? 그거를 가미하는 거기 때문에 얘들아 앞에 있는 원도 잘 풀어야 이 뒤에 있는 것도 풀 수 있어요. 여기를 배운다고 이제 얘들아 문제를 다 풀 수 있진 않아요. 원에서 어느 정도 본인이 기본 개념까지는 들고 와야 여기 있는 내용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지금 타임은 여기까지만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타임에 나가야 될 게 또 있어서 남은 한 4분 정도 시간 있는데 한번 문제 풀거나 아니면 본인이 풀었던 거 복습하거나 한번 싹 읽어보세요. 알겠죠? 선배는 혹시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최대한 많이 듣고 어차피 다음 주 금요일 수업이긴 하니까 너무 급하진 않는데 숙제를 해야 되잖아. 사실 그러니까 숙제를 조금 하려면 강의 듣는 게 더 용이할 거야. 그렇지? 아 진짜 내일 하지 말고.